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파7 마크3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 언박싱을 해볼까 하네요. 사실 카메라는 언박싱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잡담이나 하려고 잡담 방송을 하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고요. 오늘 영상은 아무런 정보가 없고 제가 이거 왜 샀는지 그냥 주저리 하소연이나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뜯어볼까요? 짜자잔 짜자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니 카메라, 근데 원래 실이 없나? 실이 없네. 전 이거 티몬에서 최저가로 구매를 했거든요. 네, 상자 열면은 상단에 이렇게 소니 코리아 정품 인증서랑 기타 각자 등등, 그리고 굉장히 아니네, 바뀌었다. 원래 소니가 사용자 설명서를요 굉장히 부실한 놈을 넣어줬는데 그래도 나름 사용자 설명서다운 사용자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니 카메라들은 이런 사용자 설명서보다는 소니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굉장히 찾기 어렵지만 거기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설명서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더 보기 편해요. 그 외에는 또도도도 하고 알파 시스템에 대해서 가이드북이 있네요. 네, 이런 거는 필요가 없죠. 필요가 있는 거는 상자를 열었을 때 하단에 있는, 보이시나요? 바디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스트랩이 들어있는데 저는 스트랩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번들 스트랩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픽 디자인에서 나온 앵커로 결합이 되는 그런 류의 스트랩만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박스 깔 때만 보고 그 뒤로는 볼 일이 없어요. 자, 그리고 정품 충전기, 그리고 마이크로 5핀 USB 케이블이랑 소니의 불멸의 명작 신형 배터리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는 없네요. 박스가 매우 단촐합니다. 제품을 볼까요? 짜자잔. 새 거를 샀는데 하나도 새 거를 산 듯한 느낌이 들진 않네요. 왜냐면 너무 많이 봤어, 이 제품을. 지난번에 리뷰할 때도 사용했고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그리고 박스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그럼 상자 여기 있고 구성품이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바디랑 스트랩이랑 충전기 세트랑 요 건전지까지 배터리를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첫 기동이네요. 언어 설정을 하라고 하니까 한국어 설정하고 시간 설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바디를 새로 사시면요 무조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저장 옵션에 가가지고 이게 JPEG 옥리로 되어 있어요. 이걸 반드시 로우 파일 플러스 JPEG으로, JPEG 화질은 엑스트라 파인으로 설정하시길 바랄게요. 이걸 해놓으시지 않으면은 로우 파일이 없는 상태로 촬영이 되다가 나중에 로우 파일이 없다 라고 후회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무조건 새 바디 사면 기억할 건 뭐다? 로우 파일 저장하는 거. 이거는 필살 팁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언박싱을 마치고 요거 왜 샀는지 썰을 풀어볼까 하는데 아참, 요거 충전기 얘기 좀 해야겠다. 충전기가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제품이 알파7 마크3가 충전기가 없다 라고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충전기가 있긴 하죠. 이거랑 USB랑 이렇게 마이크로 오핀 해가지고 충전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충전기가 없다고 하는 거는 배터리를 빼서 쓰는 그런 일반적인 카메라 충전기가 없다. 그걸 잘 모르셨던 분들은 야, 이거 사면은 충전 못하냐? 야, 이거 사면은 충전기를 따로 사야만 충전할 수 있는 건가? 막 그랬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바디에 직접 충전하는 스타일이라서 어쨌든 충전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바디에 충전을 직접 하는 거를 즐기는 편이에요. 배터리를 빼가지고 전용 충전기에 충전하는 게 빠르긴 하지만은 사실은 바디에 그냥 충전을 해도 못 쓸 정도는 아니거든요. 여행 다닐 때는 오히려 그게 더 편하고요. 외장 배터리에 충전할 수도 있고 그 충전기를 따로 챙겨가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긴 합니다. 충전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해도.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메인보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소니 카메라는 이 충전 단자가 메인보드랑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충전하다가 잘못 빡 쳐가지고 그게 단자가 휘잖아요. 그러면은 모듈이면은 그 부분만 교체하면 되는데 소니는 메인보드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메인보드 자체를 다 갈아야 돼요. 그게 좀 일이 커지니까 안전상의 문제로 좀 충전을 권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긴 한데 물론 그 말도 맞죠. 근데 사실 바디에 그냥 충전하는 기기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핸드폰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바디에 직접 충전하고 있고 노트북 같은 경우도 그냥 바디에 직접 충전하는 편이고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바디에 직접 충전하는 전자기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걔네도 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가 조금 내구성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주장하실 분들도 계실 테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인 면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카메라가 바디에 충전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충전기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 왜 샀냐, 사실 이거 지금 사기 좋은 타이밍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곧 알파7 마크4가 나온다는 게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 제가 존버를 실패를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보통 마운트를 2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편이거든요. 지금은 라이카랑 소니 주로 이용하고 있고, 또 서브로 캐논의 G1X 마크3 그 일체형 컴팩트 카메라 이용하고 있는데, 원래는 알파7 마크2를 2개를 사용하다가 A9 들어오면서 하나를 팔았어요. 그리고 하나 남았던 알파7 마크2 같은 경우에는 서브 바디로 이용을 했는데 사실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근데 거의 상 가격에 세로 그립까지 해가지고 절반에 팔았어요. 왜 그랬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니까 영상을 촬영하게 되다 보니까 알파7 마크2의 영상이 너무 구리더라고요. 도저히 못 참아줄 그 사진은 그렇게까지 큰 불만은 없었는데 영상이 너무 구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배터리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배터리가 못 버팁니다. 제가 녹화를 굉장히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아무리 짧게 녹화를 하던 40분 정도 하고 길게 하면 1시간도 넘게 하는데, 카메라를 2대를 쓸 일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언박싱을 영상을 했는데 이 박스 내부 같은 경우를 전혀 보여드리지 못했잖아요. 원래 언박싱 영상을 하려면은 카메라 한 대를 더 위에 설치해가지고 여기 직부각이라고 해야 되나, 요 직각 촬영, 수직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했어요. 왜냐면 바디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끔 그렇게 카메라 2개를 놓고 촬영을 할 일이 생길 때, 앞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A9이랑 알파7 마크2를 녹화 제한 시간이 30분씩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하고 배터리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서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두 번째가 4K가 안 된다는 점, 이거는 제가 블로그 때부터 제 글을 보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사과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막 4K 촬영하는 거 일반인이 어디다 쓴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4K 되는 카메라 사신 분들한테 그거 왜 샀어요? 사지 마세요 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건 절대 그런 적 없어요. 다만 저한테 물어보면은 4K 기능 있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은 그거 안 쓸걸요? 막 이랬는데, 막상 제가 이제 유튜버가 되고 나니까, 뭐 유튜브가 일반인은 아니죠. 유튜버가 소수의 인원이죠. 유튜버가 많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대다수 사람들은 유튜브를 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촬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가끔 4K 촬영이 안 될 때 굉장히 빡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옛날에 괜한 말을 했구나. 이게 FHD로 출력을 하고 FHD로 감상을 하더라도요, 촬영 소스로서, 편집용 소스로서 4K 촬영해가지고 뭐 좀 확대도 하고 크롭도 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이렇게 막 이동하는 것도 정제해 놓은 상태에서 확대해가지고 쫙 이동시키면은 그럴듯한 느낌도 나고, 그래서 4K가 안 되는 게 좀 아쉬웠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사실은 소니 거를 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워낙 지금 소니를 사용한 지 오래돼서 제가 이 회사 저 회사 사용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것저것 사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나니까 조금 예산의 제약도 있고, 결혼 전엔 용돈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용돈이 확 줄고, 본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수익들은 전부 와이프한테 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카메라 사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산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기변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니콘 Z6라든지 캐논 RP, 그리고 파나소닉의 S1도 굉장히 사고 싶었어요. 일단 Z6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Z50 리뷰를 하면서 35mm 렌즈를 이용해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35mm 1.8 렌즈가 빛깔라짐이 너무 예쁘고 굉장히 매력적인 렌즈라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맨날 Z 마운트 렌즈들이 좋다 해놓고는 정작 내가 안 쓰고 있어가지고 진짜 써보고 싶었는데, 이게 마운트를 2개를 굴리면은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바디는 다 살 수 있어요. 가장 비싼 S1 바디도 살 총알은 있었는데, 바디를 사는 걸로 끝이 아니라 렌즈도 조금 바꿔야 되고,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거, 예를 들어 플래시 같은 거, 스트로브 같은 것도 다 따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좀 과투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중고거래 하는 게 사실 너무 귀찮아요. 중고거래 하다 보면 정말 5만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 약간 삼천포지만 제가 겪었던 일이, 보통은 구매자가 물건 사러 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물건을 저한테 파시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엄청 먼 거리에서. 되게 어르신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나갔더니 커피 한잔 하지 이러면서 거의 3시간 동안 본인의 30년 사진 인생을 저한테 막 늘어놓으시던데, 제가 갔다 와서 되게 진이 빠졌어요. 그만하고 돌아가시죠 뭐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고 나면 진이 빠지기 때문에 그 렌즈 군을 바꾸면서 그러한 어떤
중고거래 고통을 감내를 할 만한 거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직까지는 Z6가 굉장히 좋은 바디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2세대가 나오면요 정말 사보고 싶어요. 얘가 저랑 그렇게 오래 같이 갈 운명은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다음번에 바디들 나오면은 옮겨 탈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캐논 같은 경우에도 스위블 액정이 되다 보니까 이 친구 최대 단점이 스위블 액정이 안 되고 메뉴 터치가 불가능한 데다가 촬영하면서 세팅 값을 이 터치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위블 액정으로 탁 튀어나왔을 때 튀어나오는 그 액정을 딱딱딱딱 클릭을 하면서 세팅 바꾸는 게 가능하면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되는 RP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12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었는데 다만 그게 끝이 아니라 캐논의 RF 마운트 렌즈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약간 저하게 되고 또 곧 R5 나온다 그러고 그 다음에 R6가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는데 아마 R6는 R5에 다소 과도한 동영상 기능을 조금 다운시켜서 동영상 기능을 빼고 조금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R이나 RP 사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살 거면은 좀 더 존버를 했다가 R6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살짝 미치면 R5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바디는 괜찮아요. 바디는 약간 비싸긴 하지만은 4K 60프레임이 되는 거는 사실상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걔를 구입을 하면 이제 완전 메인 영상용 바디가 되는 건데 문제가 렌즈가 너무 다 무거워요. 사실은 이제는 파나소닉 렌즈가 그렇게 비싸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워낙 타사 렌즈도 가격이 세고 f2.8 줌 렌즈들은 하나같이 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파나소닉 보고 너무 비싸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물론 50mm 1.4 렌즈는 굉장히 고가지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무게예요. 무게. 저는 기동성이 필요하거든요. 영상 촬영하다 보면은 얘를 어디 이렇게 매달아 놓을 필요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렌즈들이 너무 무겁다. 만약에 조금 더 가벼운 렌즈가 나온다면은 파나소닉으로 넘어갈 어떤 그런 궁금해요. 제가 파나소닉 계통은 거의 사용을 안 해봐서 예전에 사용해봤던 마포는 올림푸스였고 사실상 파나소닉을 한 번도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장비병 환자가 그런 궁금증을 참고 있다는 게 굉장히 슬픕니다. 아무튼 뭐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소니 제품을 다시 사게 됐는데 물론 이게 굉장히 현 시점에서 가성비도 뛰어나고 좋아요. 곧 알파7 마크4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지만은 걔가 나오더라도 이 마크3는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바디로 자리 잡을 건 분명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못난 부분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바디라서 나중에라도 중고로 팔 수 있겠다라는 안도감이 있었기 때문에 구입한 게 있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카메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거의 80%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20% 정도 5분의 1이 시장이 날아갔었는데 올해는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회복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카메라 사서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럴 분위기가 아니라서 아마 카메라 시장의 어떤 볼륨이 올해는 정말 최악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상황도 굉장히 장기가 될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카메라 회사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신제품을 내서 Z 마운트 신제품도 그렇고 캐논의 다음번 R5나 R6도 그렇고 파나소닉의 그 신형 렌즈들도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저도 좀 갈아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제가 그런 귀찮음이라든지 액세서리 추가 구매에서 오는 어떤 예산적인 부담을 감내를 하고서라도 타사 제품을 사용할 만한 유인이 있을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소니가 나쁜 건 아니고 좋긴 한데 너무 소니만 지금 오래 쓰고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다른 게 나와서 알파9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팔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은 기변은 안 되더라도 기추 정도 해서 마운트 뭐 3개, 뭐 4개 많게는 5개 다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의 이 아무런 영양가 없는 잡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은 도움 안 됐을 것 같고 재미라도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